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대규모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예방수칙 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13개에 불과했던 경남의 음압 격리 병상은 현재 36개로 느는 등 집단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의 출마지로 결정된 양산을이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각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고 예방수칙 알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보건소입니다. 입구에 놓인 손 세정제가 눈에 띕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꼼꼼히 손을 닦아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 수칙도 안내받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꼭 지켜야 할 사항을 한 번 더 숙지합니다. 최근 김해시는 찾아가는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읍명동 19곳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담당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각종 근거 없는 괴담과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 수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거짓된 정보, 그래서 주민 불안감입니다. 읍면동을 방문해서 이 통장 회의라든지 경로당 직접 찾아뵙고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지자체의 각종 행사는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은 읍면동을 방문하는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2월 초 예정됐던 마창진 통합 10주년 대토론회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진해 군항제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이러한 사항이 지속이 된다면은 그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함안과 김해 등 다른 시군도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지역 경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발길이 줄고 거리 곳곳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자 체온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하루 평균 4,500여 명이 오가는 마산역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다중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이곳은 창원의 번화가 중 한 곳인 합성동 거리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하던 곳이지만 보시다시피 거리는 한적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잠재적인 환자인지 모르니까 사람 많은 데는 가는 게 좀 꺼려지고 마스크도 괜히 끼게 되고 손도 자주 씻게 되더라고요. 지역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사태가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권에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잘 안 가니까 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갑니다. 그리고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젊음의 거리인데 젊은 애들도 이제 많이 이제 빠지죠. 안 오고 있죠, 지금. 5년 전 메르스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지역 경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또 한 번의 큰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경남 지역에서도 음압병상의 필요성이 대두됐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금 경남의 실태는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창원 마산의 한 병원입니다. 병원 출입구마다 진료 안내 문구부터 열감지 카메라 설치는 기본. 특히 입구에 만들어진 분류소 텐트가 눈에 띕니다. 음압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이 텐트에선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한 사람의 문진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살해 환자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음압 격리 병상에서 진료와 검사를 한 뒤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 이송됩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밀착 대응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비롯해서 중국 본토를 14일 전에 방문하셨거나 기침이라든지 발열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병원을 직접 내원하시지 말고 그 1339나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는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실. 경남에선 2015년 메르스 당시 3곳 13개 병상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진주 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삼성 창원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36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진주 경상대병원이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마산의료원으로 옮겨집니다. 최신 음압시설 전용 병동을 갖춘 마산의료원은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신종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도저히 우리 지역 음압병상으로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 마산의료원을 갖다가 전체 병동을 사용할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300병상의 마산의료원을 갖다가 전체를 비우고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해서 마산의료원을 격리시설로 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남은 만일을 대비해 이동형 음압 병상도 준비해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플루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김단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이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이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난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유언기어가 퍼질수록 정확한 정보들이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콧물, 목 아픔, 기침, 그다음에 폐렴같이 가면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기도 화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불안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꼭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중국 여행을 했다던가 여행한 지 14일 이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노출력이 인정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1339나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지만,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의 동선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만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DNA, RNA 이런 바이러스를 나누는데 RNA 바이러스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보통은 금방 증식력을 잃고 감염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길게 잡아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도하에 노출됐던 지역의 그런 기관들은 공공 장소들은 다 소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출됐던 공간에 질병관리본부가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명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쪽 동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4, 5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 이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씻을 필요는 없고요.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일선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시민들도 지금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셨고 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 또한 너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 차별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또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를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거 좋은데 또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4.15)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산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경남을 떠난 지 8년 만에 양산 출마를 결정하면서 양산이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4.15 총선 양산 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양산을 출마를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그리고 양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약으로 부산 경남에서의 과반 의석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산은 부산, 경남, 울산의 허브로서 또 물류 전진 기지로서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 안고 있는 또 지하철 건설 이런 해난들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양산 지역은 김해와 함께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세력이 강한 낙동강 벨트의 요충지입니다. 또 양산을 지역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빼앗길 수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서형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커졌고 그 결과 양산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문제는 당내 지역 정치권의 반발입니다.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이른바 낙하산 공천으로 당이 공정과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활동을 해온 박대조, 임재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중 있는 중앙 정치인의 등판으로 양산 지역의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어떤 카드로 맞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경남을 찾아 청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의 한 커피숍에서 청년이 묻고 정의당이 답하다란 주제로 열린 대화에서 심 대표는 청년들의 다양한 고심과 날카로운 질문에 공감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심 대표는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새해 첫 현장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총선 각오를 밝혔으며 간담회 이후 창원 상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민원을 넣어도 처리하는 기관이 달라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교육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군수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경찰서장 등 고성의 기관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기됐던 다양한 교육 문제와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 명의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소통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저도 찬성합니다만은 회화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의 권역으로 좀 분산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초등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불법 주정차 차량 관리 등의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또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청소년 수당, 꿈페이에 대한 질문과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제기된 50여 개의 교육 현안은 별도의 민원 신청 없이도 기관 단체장의 입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절차와 형식을 탈피한 소통으로 고성군은 앞으로 지역 교육 현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모임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1년에 최소 2번 이상 계속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모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고성의 기관장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진행되던 간담회를 통합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아침에는 함안과 창녕, 영하 4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할 텐데요. 낮에는 9도 안팎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거창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도 약간씩 낮아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